썰 좀 풀 줄 아는 사서들의 서평 대결 책 대 책. 이책님, 네. 올라오시면서 꽃핀 거 보셨어요? 네, 봤어요. 진짜 봄이 왔나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좀 추운 거 아니에요? 오늘 야외 촬영하자고 하신 거 이책님이셨잖아요. 네. 내가 며칠 전에 제비를 봤거든요. 그래서 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쌀쌀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제비 보셨어요? 요즘 제비 보기 힘들던데 혹시 네. 꿈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랬나? 내가 착각했나? 사람이니까 착각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착각할 수 있죠. 네. 우리 참 오늘 주제가 착각, 실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에 헌사에 재밌는 멘트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좀 적어왔어요. 네. 진짜 큰 바보짓을 저질러 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책님, 저희 오늘은 어떤 책들을 만나게 되나요? 같이 보여줄까요? 바로 이 책들입니다. 제가 먼저 선정한 트렌드북을 소개할게요. 톰 필립스가 쓴 인간의 흑역사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분당도서관 사서들이 선정한 조지 펠리넌의 우리는 왜 실수를 하는가입니다. 그럼 한 번씩 살펴볼까요? 인간의 흑역사 어떤 책인가요? 한마디로 인간이 저지른 역대급 멍청한 실수만 모아놓은 역사책입니다. 이 책 읽으시면서 자주 웃으시던데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저는 인간의 실패라길래 좀 심각한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네, 이 책에 나오는 참새 소탕작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책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 멀지 않은 과거 1950년대 중국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이 4가지 유해동물을 박멸하는 캠페인을 지시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참새였는데 이유가 뭐냐면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기 때문이었지요. 아무튼 영도자의 강력한 지령 때문이었는지 1년 사이에 잡은 참새 숫자가 엄청났어요. 몇 마리게요? 한 5만 마리?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억 마리. 엄청나네요. 그 정도 참새가 없어졌으니 천적인 메뚜기가 창궐한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바로 대기근이 터져서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사실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웃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죠. 참 이해가 안 되네요.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지 않았나요? 지도자가 말을 안 들으면 소용이 없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지도자가 지혜의 조언을 듣지 않고 이상한 확신에 사로잡혀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다가 폭망한 게 역사의 패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전문가라고 좀 다르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중압수 사건이라고 이것도 1950년대에 일화가 있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이 불순물이 좀 들어간 약간 끈적끈적한 액체를 발견하고는 혁신적인 신물질이 개발됐다고 뻥튀기를 한 거예요. 남들이 다 발견했다는데 나만 아니라고 할 수 없어서 자기도 괜찮다고 착각한 과학자들이 이 뻥튀기에 대거 가담을 했죠. 결국 이 문제는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수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한다면 거기에 뭔가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인간은 원래 그렇게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어서 소개해드릴 책에선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서들이 선정한 짝꿍책 우리는 왜 실수를 하는가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역시 이 책도 실수담 모음집이에요. 인간의 흑역사에는 스케일이 좀 큰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책에서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인간의 실수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런 걸 가리키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걸 인지편향이라고 해요. 좀 더 정확히는 비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패턴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책은 가장 대표적인 인지편향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정확히는 13가지죠. 거기에 맞는 사례를 소개한 책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그럴까요?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는 건물에 들어설 때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시험 볼 때 처음 적은 답을 웬만하면 바꾸지 않으려고도 하고요.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외모를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합니다. 서로 상관없는 특정 대상과 특정 특징을 결합하려고 하는 인지 편향도 있습니다.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신뢰성? 왠지 모르게 능력 있고 강해 보이죠. 네. 실제 그 사람의 성격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인간에게 이런 편향 같은 게 생기는 걸까요? 저도 그 점이 궁금한데요.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오랜 기간 걸쳐 진화해 왔다고 배웠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 나오는 실수담을 보다 보면 우리가 과연 진화를 하긴 한 건지 의심스럽거든요. 호모 사피엔스네, 합리적 인간이네 하는 소리가 의심스럽긴 하죠. 그런데 어쩌면 이런 불합리함조차도 진화의 산물이 아닐까요?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모든 정보를 완벽히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대충 재빨리 처리할 건 처리하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말하자면 세상사를 패턴화해버리는 거예요. 아, 일리가 있네요. 사실 인간의 흑역사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뇌가 정보 처리 과정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나머지 패턴이 실제로 있든 없든 패턴을 찾아냈다고 믿는 거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같은 게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요.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인공지능이 패턴과 일반화를 학습하면 인간과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답을 알고 계신 그 구독자님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실은 이렇게 형편없다는 결론을 내리려고 이 두 책을 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앞에서도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실수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게 두 책의 결론입니다. 구조적인 원인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니 끝 이러면 곤란하고요. 한계를 알게 됐으니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해야겠죠. 그게 진정한 호모 사피엔스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현대사회는 독재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항공사는 비행기 기장의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부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업은 소비자의 편향을 이용해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소비자는 또 거기에 대응해서 현명한 소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런 게 다 인간의 한계를 전제로 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얼핏하면 오만하다가도 바보 같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좀 겸손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야외 촬영에 도전해본 책대책 제6화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송책님 이제 안 춥죠? 네, 좀 걸었더니 한결 낫네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제법 괜찮았는데 날씨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아까 참새 소탕 작전 이야기하실 때 생각난 건데 네. 제비는 도대체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혹시 인간이 내몰아버린 건 아닐까요? 제비뿐만 아니라 저희 어렸을 때 자주 봤던 동식물 중에 사라져버린 것들이 참 많아요. 인간이 많은 실수를 하고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자연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하는 도서관 주간 특집으로 마련되었으니까 많이 기대 바랍니다. 그럼 안녕.